다음은 상담에서 듣는 단골 질문이다. 상대가 마지막에 돌처럼 차갑고 단호했으니 다시 저를 그리워할 일은 없겠죠. 지난 7년간 이별 상담을 진행하며 깨달은 점은 이별을 먼저 통보한 사람이 후폭풍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별 당시 단호했던 사람들이 재회를 고민하며 상담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계기로 마음이 변하게 되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단호했던 상대가 다시 재회를 원하게 되는 7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감정의 잔재. 이별 당시에는 단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흔히 감정의 잔재라고 표현한다. 이는 단순히 미련이 남아서라기보다 전 연인과 함께했던 특별한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며 이상화되는 심리적 현상에서 비롯된다. 이 과정은 인간의 기억이 감정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감정의 잔재가 심해지면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감정의 잔재들은 평소에는 잊고 지낼 수 있지만 특정 트리거에 의해 떠오른다. 두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자. 수지는 3개월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이별 당시에는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들에 화가 나 단호히 관계를 끝냈다. 하지만 최근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전 남자친구가 출근길에 챙겨주던 커피나 추운 날씨에 외투를 벗어주던 순간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고마운 줄 몰랐던 그 행동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애정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기억들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수지는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준혁은 6개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당시 그는 서로의 성격 차이와 반복되는 다툼에 지쳐 이별을 결심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단호하게 그녀와의 인연을 끝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마음속에는 예상치 못한 그리움이 찾아왔다. 어느 여름 주말, 준혁은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보며 한껏 들떠있는 친구들과 달리 준혁은 묘한 공허감을 느꼈다. 문득 떠오른 것은 소연과 함께했던 지난 여름 여행이었다. 당시 둘은 계획을 세우며 사소한 걸로 다투기도 했지만 도착 후엔 서로를 챙기며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파도에 놀라 웃음을 터뜨리던 소연의 모습, 무심한 척하면서도 준혁이 고른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주던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그 여행 마지막 날 둘이 함께 노을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던 장면이 준혁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시에는 단순히 평범한 순간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안정감을 느꼈었는지를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긍정적인 순간들이 점점 더 이상화된다. 이러한 기억은 이별 당시에 단호했던 결정을 무디게 만들고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욕구로 이어진다. 2. 외로움과 불안정한 시기. 인간은 외로움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과거의 관계에서 받았던 안정감과 위로를 갈망하게 된다. 이는 전 연인과의 추억이 단순한 기억을 넘어 감정적인 위안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현상에서 비롯된다. 이별 후 혼자서 맞이하는 특별한 날들이나 어려운 상황은 이러한 갈망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생일처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에 이별한 사람은 과거 연인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다. 이전 연인이 보냈던 축하 메시지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는 것이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연애나 결혼 등으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공허함과 대비될 때 과거의 연애는 더 이상적으로 느껴진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정우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2달이 흘렀지만 그동안 별다른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고 친구들이 연인과 함께하는 사진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연말에 여자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새해 계획을 세우던 기억이 떠올랐고 당시 느꼈던 안정감과 행복을 다시 갈망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또 다른 상황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전 연인의 존재가 그리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민은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연인이 했던 너라면 잘할 수 있어라는 응원의 말이 생각났다. 당시에는 당연하게 들렸던 그 말들이 지금의 지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녀는 재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외로움과 불안정한 시기는 전 연인의 존재를 더욱 그리워지게 만드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시기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었던 사람에 대한 갈망이 커지며 과거의 추억이 강화되고 현재의 공허함과 대비되어 전 연인이 이상화된다. 3. 성취로 인한 자신감 회복. 정신적 여유가 없거나 자신감을 잃어 이별을 결심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런 경우 헤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삶이 개선되거나 자신감이 크게 상승할 때 전 연인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더 성숙해졌고 이전보다 더 나은 연애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다. 이별 당시의 갈등 원인이나 문제점이 해결되었거나 과거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채워졌다고 생각될 때 재회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수는 전 여자친구와의 연애에서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종종 자존감이 낮아져 갈등을 겪었다. 헤어지고 난 뒤 그는 주식 투자에 몰두했고 자산을 3배 가까이 불리게 되었다. 이전에는 데이트 비용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민수는 여자친구를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또 다른 예로 지영은 이별 후 외모와 자기계발에 힘썼다.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 당시 자신감이 부족했던 그녀는 이별 후 피트니스와 새로운 취미 활동에 몰두하며 큰 변화를 경험했다.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그녀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재회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공과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사람은 과거 관계에서의 실패를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경험을 재해석하게 된다. 그땐 내가 준비가 안 되었던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지금이라면 이전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품는다. 4. 새 관계에서의 실망. 이별 후 사람들은 종종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새 관계로 뛰어든다. 하지만 새 관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 연인과 비교되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타의 감정을 느끼고 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과거의 안정적인 경험을 이상화하려는 심리와도 관련이 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는 설렘과 기대가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전 연인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민호와 지혜는 서로 사랑했지만 반복적인 다툼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민호는 이별 후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연애 상대가 민호의 작은 실수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지혜처럼 이해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호는 새로운 연애 상대와의 다툼이 반복될수록 점점 지혜가 그립기 시작했다. 지혜와의 다툼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단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대화가 잘 통했다는 기억이 강하게 떠올랐다. 또 다른 사례로 은지는 이별 후 썸남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가 전 남자친구만큼 재미있거나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데이트 중에도 대화가 단조롭고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은지는 과거 승연과 함께였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다. 승연은 항상 유쾌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었고 은지를 웃게 만들었다. 심지어 작은 농담 하나조차도 승연과 함께할 때는 더 특별하게 느껴졌었다. 은지는 새 관계에서 설렘이 부족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승연과의 관계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강렬한 끌림이 함께했던 시간이었다. 은지는 종종 승연과 함께했던 친밀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결국 은지는 새 썸남과의 관계에서 오는 회의감과 함께 승연과의 좋은 순간들만 이상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때 조금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에 빠졌고 결국 승연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관계에서 기대가 무너질 때 발생하기 쉽다. 특히 이별 당시 전 연인의 단점이 강하게 부각되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은 흐려지고 장점이 더 도드라지게 보정된다. 5. 우연한 만남 혹은 SNS. 우연히 전 연인과 마주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근황을 접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그리움과 후회가 강하게 밀려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전 연인이 더 매력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수록 과거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와 동시에 내가 놓친 것은 아닐까라는 소유욕까지 자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호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소식을 몇 달 동안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멀리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고 이전보다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은호는 그 순간 자신이 이별을 후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왜 그땐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은호는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 연락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례로 혜진은 전 남자친구와 이별한 지 반년이 넘었고 그동안 그에 대한 생각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전 남자친구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그는 과거와는 다르게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혜진은 과거의 좋은 기억이 떠오르며 그때 헤어진 게 실수였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의 변화된 모습이 그녀에게 묘한 질투와 소유욕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감정은 우연히 접한 전 연인의 긍정적인 변화가 자신의 공허함과 대조되면서 더 크게 느껴진다. 전 연인이 새로운 환경에서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이 그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이는 후회와 소유욕을 동시에 자극한다.
더불어 과거의 연애가 자신이 놓쳐버린 귀중한 기회로 이상화되면서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지게 된다. 6. 미완의 감정. 이별 당시 감정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가 끝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미완의 감정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별은 대개 관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급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게 된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후회와 의문이 점점 더 강해지며 이것이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별 당시 서로 격한 감정으로 다투거나 논쟁이 끝맺음 없이 남아있었다면 시간이 지나 그 순간을 되돌아보며 본질적인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치우쳐 상대방의 잘못만을 탓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런 후회는 특히 조용한 순간이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더 강하게 떠오른다. 당시 억눌렀던 감정과 미완성된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이별 당시의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이별 당시 단호했던 태도는 종종 심리적인 방어 기제일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일종의 자아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이런 방어 기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기 마련이다. 당시에 격앙된 감정이 차분해지면 억눌려 있던 진짜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난다. 특히 이별 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상대방과의 좋은 기억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의 판단과 선택에 대해 의문이 커지게 된다. 이런 미완의 감정은 단순히 아쉬움이나 미련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특히 전 연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 이상화될수록 더 강하게 작용한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인 기억보다 긍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며 과거의 갈등이나 상처는 흐려지게 된다. 이러한 기억 보정 효과는 이별 당시의 결정에 대한 후회와 함께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7. 속궁합. 속궁합은 이별 후에도 전 연인이 생각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다. 이는 단순히 성적 욕망에 국한되지 않고 두 사람 간의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속궁합이 좋았던 관계는 쉽게 대체되지 않는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추억을 넘어 감정적인 안정감과 연결되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는다. 속궁합이 주는 만족감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두 사람의 조화로운 리듬과 심리적 연결감에서 비롯된다. 이는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채워주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유대는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기억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독특한 감정적 안정감의 기억으로 저장된다. 이별 후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느낄 때 이런 기억은 더욱 강렬하게 떠오른다. 이는 현재 느끼는 부족함과 과거의 안정감이 대조되기 때문이다.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유대와 안정감은 쉽게 대체되지 않으며 미련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그 관계가 주었던 정서적 안정과 특별함에 대한 갈망이다. 이런 이유로 속궁합이 좋았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고 전 연인에게 다시 연락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다. 단호했던 상대의 연락 욕구를 자극하는 7가지 경우를 알아보았다. 다만 상대가 당신을 그리워하더라도 연락을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 입장에서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거나 연락 시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혹시 내가 먼저 연락하면 더 미련해 보이지 않을까, 상대가 이미 나를 잊은 건 아닐까와 같은 불안과 자존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별 당시의 상황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책임감이나 죄책감도 연락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별을 통보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고 느낀 경우 내가 다시 연락하면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연락을 참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심리적 요인은 상대가 당신을 그리워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된다. 따라서 상대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무관심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이별 후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상대가 연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섣불리 상대의 감정을 오해하거나 단정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하거나 연락을 유도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구체적인 제외 전략에 대해서는 블로그와 더솔루션 PDF를 참고하길 바란다.